네, 안녕하십니까. SNT와 시대인재에서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비 오는 날씨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분들이 직접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떤 시험을 치는지를 한번 실제로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변형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신 자료집 맨 처음에 넘기시면은 표지 바로 뒤에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40분 동안 30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1분 짧으시죠?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40분 동안 30개를 푸는 게 경기고등학교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문제를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 제가 쉽게 바꿨거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부터 사회가 아닌 사회 탐구를 배우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탐구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추론하거나 이제 응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학교가 경기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잠시 일을 했고 옆에 있던 자사고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네, 지금 학원으로 나와서 시대인재 그리고 SNT에서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 많이 푸는 자이 스토리나 골드교육 기출 문제 같은 것들 제가 다 집필을 했고 대성 모의고사도 지금 충분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의 이제 압도적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사회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전공이 아닌 분들이 많이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능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수능을 치기 위해선 전공자의 수업이 좀 학생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많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바뀐 건 너무 잘 아실 텐데 기존에 1, 2등급이 11%였다가 1등급이 10%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뀐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신은 1등급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고 보면 되고 뭐 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위수가 합쳐서 14개가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8개보다 거의 2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기고 같은 경우도 나중에 수능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에서 결국 신경을 쓰는 것들 자체가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단위수 싸움이고 단위수가 국어, 영어, 수학이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을 맞지 못하면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에서 성적을 따더라도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학생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흔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덕후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과목이 사회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4월 달쯤 가면 본인들이 이제 한계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다 버리고 사회랑 역사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이라고 해서 오히려 등급이 뒤집힐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나 통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학생들이 등급을 받지 못하면 국영수를 열심히 했지만 도로함이 타불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논술, 구술, 면접을 많이 준비하게 되는데 뭐 스카이를 비롯해서 서성한, 중경, 외시 같은 경우는 논술이 다 있다 보니까 얘들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이 통합사랑 한국사에서 10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물론 중요한데 내신에 있어서는 통합사나 한국사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오히려 성적을 받기가 힘든 과목이 이 두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통합사까지 사실 한국사까지 학원을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 첫 번째 생각보다 독서량, 독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수학 잘 풀죠. 근데 영어 수학을 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문제는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학 가서 우리가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량, 독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회에 대한 연습은 안 되어 있어요. 영어 수학은 잘 되어 있지만 사회는 사실 선행을 안 하잖아요. 저희도 방학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사회까지 공부를 해야 될
나올까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과학에 비해서 사회과학은 선행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 갔을 때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회과학입니다.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고등학교 가서 가장 충격받는 과목들이 사회거든요. 그리고 국영수에 대한 시간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사회나 한국사가 효율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경기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번에 제가 체크를 해놨던 게 뭐냐면 지리나 윤리나 역사나 일반사회 각각의 전공자들께서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는데 경기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뭐 3명, 그 전에 해도 4명 정도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각각 자기 전공만 가르치세요. 일반 사회 전공은 일반 사회만 가르치시고 지리 전공은 지리만 가르치시고 그렇게 전공자들이 가르치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쓸데없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를 어렵게 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고3에 있던 모의고사, 수능 특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었지만 그 문제를 풀었을 때 100점 만점에 얘네들은 25점 이상 나오기 힘든 난이도거든요. 근데 고3 문제를 학생들은 못 구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과목 모의고사 내용을 가지고 고1 내신에 내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특강 9건, 완성 9건, 파이널 9건 해서 27건을 가지고 각자 자신들이 거기에 있는 파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학교도 이걸 알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니까 서점에 가서 고3 EBS를 사서 공부를 하겠구나. 근데 학교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2, 3년 전까지 이제 EBS 지필진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은 3년 전, 4년 전에 EBS를 가지고 출제를 하세요. 오히려 올해 거는 EBS를 학생들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 3년 전에 학생들은 절대 못 구하는 그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출제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거든요. 하다못해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면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EBS는 인터넷에 검색도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치자마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쌤 이거는 몇 년 전에서 나왔어요 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는 3년 전, 4년 전 아니면 7, 8년 전의 문제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자료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본인들이 언니, 오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뒀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몇 년도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고3들 거 특히나 몇 년 전에 것까지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 중학교와 이제 차별화가 되었다는 거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 중에 사회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중학교 때까지 사회를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사회 탐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처럼 추론하거나 생각하는 연습은 하지 않고 단순 암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기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수능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추론형이나 이제 탐구형 그런 문제들이 한 80%, 7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적혀 있는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이제 얘네들이 한 20% 정도 나오는데 또 얘네들을 가지고 변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3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 외우지는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시험에 쳤을 때 이거 쌤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이딴 것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지엽적이고 더럽고 치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내는 학교가 경기고예요. 그러니까 수능형도 많이 내는데 이제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전 대구에서 수성구에서 학교를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제일 못 쳤던 게 전교 2등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첫 번째 시험에 400명 중에 340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을 못 버렸던 것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저는 사실 내신이 별로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수능을 워낙 이제 뭐 압도적으로 잘 하던 학교였고 저희 때 뭐 학교에서 뭐 서울대 의대를 4명씩 갔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수능으로 그렇게 가는 학교다 보니까 제가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해서 그냥 좀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근데 이걸 제가 언제 깨달았었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평가원에 잠시 일하다가 자사고에서 교사를 하는데 교사하면서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30개를 냈어요. 근데 동료 선생님들께서 다 그어버리세요. 그러면서 30개 냈는데 15개만 남기고 다 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었냐고 여쭤보니까 전년도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30개의 문제를 내기 위해선 적어도 80개의 주제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80개 주제를 뽑다 보면 중요한 건 사실 1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정말 이상하고 더러운 것들을 문제를 건드려야지 이게 학교에서 내신을 변별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변별하지 않으면 휘문고나 경기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 다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냐면 어떤 걸 학생들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내는 게 휘문고나 경기고고 이 동네 학교인데, 특히나 경기고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만점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50점 만점에 사회문화가 3개 틀려도 1등급이었거든요. 경기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2개, 3개를 틀려도 이제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난이도로 내고, 그렇게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학생들이 가장 놓치는 게 3번인데 지역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쌤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본인들의 생각뿐이고 본인들이 외우기 힘든 것들을 그렇게 착각하는 것뿐이거든요.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시험에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교사는 없어요. 교사는 시험 출제할 때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보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고 출제하고, 가장 존경받는 교사는 학교에서 누구냐면 1등부터 400등까지 예쁘게 줄을 잘 세우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30명, 40명 나오면 그 선생님은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서 예쁘게 줄을 세우는 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특히나 경기고는. 아까 그 문제 보시면 정답이 4번이거든요. 혹시 맞추신 분 계실까요? 이게 자유자재로 풀려야지 이제 학생들이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이제 그런 내용들로 있었는데, 제가 뭐 세종대왕, 뭐 페라리, 벤틀리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바꿨던 건데,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수능처럼 추론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복합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출제하고 있고, 평가원에서 이제 지향하는 방향과 똑같이 쫓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고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경기고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왜 이제 경기고 수업이 가장 많이 듣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컨텐츠 싸움이라고 해서 경기고등학교기 때문에, 그리고 휘문고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시작하는 강사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막판에 가면은 몰리는 곳이 있고 이제 좀 흩어지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큰 제가 신경을 썼던 콘텐츠는 뭐냐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사회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과 다르게 난이도별로 이제 구분해서 수업에 듣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학생들이 같이 수업에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텝 3, 스텝 4 정도의 문제만 풀면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부터 풀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나오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 학생들이 컨텐츠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컨텐츠에 사실 가장 큰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3단계까지는 풀어야지 학교 내신에서 9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EBS나 이제 이런 변형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교과서 기본 문제도 당연히 풀어야 돼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이제 복습까지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은 제가 좀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만들거든요. 깔끔하게 만드는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고 욕하는 게, 모든 교과서 문장을 OX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 문장을 빈칸에 다 뚫어버리는데, 이 정도까지 외워줘야 되고, 학생들이 저런 걸 외울 때 중간고사까지는 쌤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될까라고 하다가 기말고사부터는 스스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촘촘하게 내는지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신을 가지고 똑같이 변형 문제를 만들어 주는데 교과서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변형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작년 교과서에 맞게끔 해설과 변형 문제를 다시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가장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 번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했고 이제 대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목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 수업을 하지만 사실 사회라는 과목에 있어서 전공자가, 그러니까 사범대까지 졸업해서 직접 전공한 통합사회 전공자가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의 유일한 전공자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석사, 박사, 평가원, 그리고 외고, 자사고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학교 분석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치 시대인재, 목동 시대인재에서 하고 있고, 목동 지역에서는 제가 제일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학생들이 복습 테스트를 자주 칠 건데, 복습 테스트는 제시, 제재시 좀 타이트하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사회 과목이다 보니까 암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갈 건데, 이렇게까지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학생이 문제거나 강사가 문제거나.
제가 봤을 때 전자의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고 클리닉까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고에 맞춰서 당연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경기고만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제 다 만점이 나오더라도 사회만 만점이 안 나올 수 있는 학교가 경기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학생들이 촘촘한 문제를 못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영어 수학은 되어 있지만 사회는 공부를 선행을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학생들 관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이제 퀴즈도 내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외워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뭐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 어느 시대가 먼저인지를 묻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래서 저런 것들 가지고 매주 퀴즈를 내면서 학생들과 이제 소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면 보통 하루에 보통 질문들이 몇십 개, 몇백 개가 오는데 이제 조교쌤 내가 같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등급, 2등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교육과정이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바뀐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경기고등학교 시대인재서 목요일 그리고 SNT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할 예정인데 학생 관리들 확실하게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통합사회는 기초가 잘 쌓여서 수능까지도 무리 없도록 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거기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나 카카오톡 다 적혀 있으니까 수업 듣는 여부와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네, 그때그때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사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대인재 SNT에서 김슬기 선생님하고 같이 팀으로 한국사를 하고 있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지금 상태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좀 놀랬거든요. 네, 제가 지금 대전에서 수업하고 지금 4시 반에 바로 출발해서 오느라고 네, 약간 좀 얼이 빠져 있어서, 왜냐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근데 설명이 늦을 것 같아서 네, 좀 무리하게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면 네, 저는 학사, 석사, 한국사 전공자고 제가 경기고를 제일 오래 했습니다. 2015년 대찬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기고를 했고 네, 그 사이에 10년 동안 이제 저랑 같이 하는 통사 선생님은 계속 바뀌었지만 단 한 번의 수업도 네, 제가 수강생이 제일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10년 내내 중간기말. 네, 그래서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아무도 부정을 못할 거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네, 학사를 밝히고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통상국사 합쳐서.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는 한국사 전공자 김슬기 선생님은 네, 사범대 유일한 사범대입니다. 경기고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중에서. 네, 제가 선생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대인재, 네, 대치 반포, 대전, 그다음에 SNT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고, 이제 경기고 관련해서는 대찬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좀 예전 교과서예요. 예전 교육과정 교과서인데 이게 그나마 지금 중학교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었고, 왜냐하면 전근대가 한 60%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가 그 이후가 한 4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 배우는 작년에 바뀐 교과서는 이 전근대가 한 단원밖에 안 됩니다. 6단원 중에 한 단원. 그래서 중간고사 때 무조건 끝냅니다. 경기고만 빼고. 경기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경기고만 유일하게 선생님이 2분이라서 진도를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사 B 선생님은 여기 나가시고 A 선생님은 여기 나가십니다. 그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여기가 A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이제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됐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사가요. 현대사가 원래 한 단원이었고요. 교육과정 내내 한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2단원인 적이 없었는데 현대사가 2단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강조됐냐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현대의 경제 사회 문화가 비중이 엄청 늘었어요. 엄청. 네, 거의 한 3배 됐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이 교육과정이 바뀌었더라. 그런데 아이들은 2학기 때 특히 힘들어합니다. 2학기 때.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생소하고요. 일제강점기는 정말 너무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현대사 가면 2학기 개말 가면 애들이 정말로 네, 선생님 욕을 합니다. 한국사 A 선생님 욕을 합니다. 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고, 네, 그래서 6학점 반영돼서 절대 비중이 낮지 않다. 네, 6학점이 뭔지는 아실 거고 1년 6학점입니다.
두 번째, 정시와 수시에 똑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사를 망하면 국영수 망한 거랑 똑같은데, 왜냐하면 예전까지는 첫 번째 내신이 정시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재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반영이 됐고 비교 내신 되기 전까지 무조건 계속 따라갑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정시까지 수능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의 시험 중 최소 한 번 이상은 1등급 컷이 제일 낮은 과목이었습니다. 네, 언제까지? 재작년까지. 근데 이것도 왜 바뀌었는지 다 그 한 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A, B 두 파트로 나눠서 수업이 각각 진행되는데 네, 제가 B 파트 선생님은 네,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A 파트 선생님은 도저히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한 시간에 10번씩은 욕을 하니까. 네, 자,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교고등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의 프린트를 줍니다. 네, 아예 없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교과서에 없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에 없어요. 그걸 가르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띄엄띄엄 수업 진도를 나간 뒤 시험 범위도 뒤죽박죽 출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는 갑자기 안 내고 어떤 범위는 시험 전주까지 말이 없다가 갑자기 출제합니다. 이제 문제를 내놓고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시험 범위를 본인이 정해놓고 그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전주까지 돼가지고 원래 6월 민주항쟁 있죠? 1987 거기까지 내기로 해놓고 갑자기 노태우 정부를 냈어요. 그래놓고 전주에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세요 할머니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담이 아닙니다. 작년 일입니다. 작년.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만 봐갖고는 전혀 답이 없고요. 한국사 프린트에서 나온 내용을 철저하게 외워야 한다. 이거는 PPT라서 혹시라도 녹화가 되니까 제가 조심해서 쓴 거고 사실은 프린트만 갖고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유일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 수업을 녹음을 합니다. 지금 올해도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출제를 해요. 프린트에 없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그게 뭔지. 그래서 말장난 선지, 함정 선지와 학교 프린트가 반영된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프린트가 반영된 문제는 시중에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그리고 서술형 문항도 자, 시험 난이도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말도 안 되는 거 서술형 트집 잡아갖고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점씩 깎아요. 네, 그래서 전교 1등도 갑자기 문제가 다 맞았는데 분명히 틀립니다. 맞아도 틀린 겁니다. 맞아도. 그냥 억지예요. 억지. 모든 게 처음부터 수업부터 시험까지 완벽하게 억지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파동이라는 게 대체 뭐냐면 우리 중학교 입학시험 때 이 엿을 만드는 원료가 뭐냐 이게 나왔었대요. 예전에. 어머님들보다 더 위에 세대에서. 그런데 거기에 특정 성분이 답이었는데 실제로 무즙으로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들이 이때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 1점 때문에 떨어지니까 교육청에 무로 엿을 만들어서 갖고 왔었어요. 그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교육과정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게. 그 중요한 건 이거 연도까지 외워야 됩니다. 교과서에 없는데 68년을. 황당하죠. 황당해. 자, 그러니까 본인이 내고 싶은 걸 내는 거예요. 그냥 교육과정에 없는 거를. 자, 두 번째. 이 대도시 고교 평준화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역시 교과서에 없는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를 또 낸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건 수업 시간에 떠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줬죠. 왜? 첫 번째 중학교 입학시험은 이거보다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우리 딸 그네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을 없애버리면 되죠. 없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들 지만이가 경기고를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성적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평준화 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고 이게 시험에 냈지만 효과 과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학습량은 엄청 늘려놓고 갑자기 또 시험은 엄청 쉽게 냅니다. 그래가지고 전교권 중에 저희 주원이라고 지금 1.0 받았던 1학기 때 1.0 받았던 그 친구가 2학기 중간고사 때 한국사를 95점을 맞은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외웠는데 95점 맞았는데 1컷이 아니었어. 1컷 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죽으라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걔가 정말 환장을 해서 정말 환장이죠 말 그대로. 2학기 기말에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확실하게 100점을 맞아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험이 경기고 한국사다. 그러니까 이 한국사의 실력과 제가 경기, 영동, 휘문까지 수강생이 제일 많은데 지금도 제가 경기고를 정말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죽으라고 가르친다고만 해서 될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한 4번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봐야 돼요. 아니 시험 범위 전체의 수업을 진짜로 다 좋은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갑자기 앞에 가고 앞에 했다가 뒤에요. 왜냐면 내용을 몰라요. 왜냐면 2년 전까지 한국사를 했던 선생님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세계사만 하다가 갑자기 한국사를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일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수업을 사실은 이건 제가 좀 심한 얘기라서 안 하는데 50분 중에 40분 정도는요. 수업을 하기 싫으니까 수업을 할 줄 모르니까 한 명 한 명 외웠는지만 그냥 확인해 줘요. 한 명 한 명 가서. 수업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뭐 하느냐? 맨날 자는 애 있어요. 걔네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외운 애가 백모 씨라고 있어요. 백모 씨라고. 그 반에서만 제가 녹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걔 깨우는 것만 최소한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프린트가 반영된 문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유일하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최상위권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도 전 수업을 재밌게 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즐거움이 수업하는 거니까 저는. 두 번째, 조선 후기 정치사와 국컴피탈 같은 복잡한 내용도 입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더 중요한 건 경기국 기출에다가 다시 프린트를 문제를 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형 문제를 만들더라.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사실 없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번 주는 게 아니라 뭐 3회차, 5회차, 그 다음에 직보전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줍니다. 3회차, 5회차 때는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교과서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은 전체가 아니에요. 비중은 당연히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빈칸으로 문제를 내주기도 하고 3회차, 5회차는 아까 말씀드린 기출변형을 테스트로 내주고 그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제시어 불합격 시 강사와 직접 클리닉을 합니다. 대면입니다. 역시 대면이고 10시 이후에 저희가 마련한 공간에서 계속합니다. 다른 날 잡으려면 죽어도 안 되는 게 국어 영어가 계속 부릅니다. 국어 영어. 그걸로 승부 보는 사람들이라 계속 부를 거라 그날 끝내야 됩니다. 그날 밤에 남깁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거고. 그리고 전화 클리닉은 최상위권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도 제가 계속 전화로 케어를 해줬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대로, 못하는 친구들은 남겨서 계속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 유일하게 기출변형 모의고사 제가 만들어주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전공자만의 교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봐도 아시냐면 설명의 자료만 봐도 아시겠죠? 편집성, 그러니까 가독성과 시한성이 다릅니다. 저희 교재가. 그리고 가장 지엽적으로 만든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린트의 연도들 그런 걸 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교과서 빈칸 문제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재가 이렇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고를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경기고 시험에 맞춰서 교재를 만든 겁니다. 교재를. 제가 다른 학교들은 동아출판이라고 있고 경기고만 미래엔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6 플러스 2회 진행할 거고 시대인재 목요일 저희 SNT 토요일 이렇게 시간표가 잘못 나갔네. SNT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 번호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얼마든지 편하게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중반 가는 친구들 중에 영어하고 떨어져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암기 과목 못하는 친구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좀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